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다이어트 Q&A 영상을 오랜만에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인스타그램 무무를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선 저의 다이어트 일대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제 인생 최대 몸무게가 158에 58kg였는데요. 거기서 젖살이 조금 빠지면서 53kg까지 그냥 야금야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빼다가 53kg쯤에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서 46kg 정도까지 뺐었어요. 그래서 7kg 정도 감량을 했고 꾸준히 필라테스를 하면서 키도 컸거든요. 3cm가 컸고 161에 47, 4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지어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기 때와 유지기를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식사 루틴인데요. 제가 야행성 인간이기 때문에 2, 3시 정도에 자고 한 12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첫 식사 시간이 좀 늦은 편. 12시쯤에 일어나서 그냥 간단하게 사과나 마녀스프 끓여놓은 거나 담백이라고 계란 흰자만 나온 게 있어요. 편의점에 파는데 그거 아니면 뭐 견과류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밀린 업무들을 보다가 4시쯤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들은 저의 식단 영상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집에서 건강한 걸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포케, 샐러드, 초밥, 월남쌈 등등 시켜 먹거나 합니다. 그리고 9시쯤에 또 배가 고파요. 9시에 또 두 번째 식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밤 늦게까지 편집을 오래 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끝나고 자기 전까지 좀 배가 고프다.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는 콩물이나 뭐 야채 손질해 놓은 거, 쉐이크 이런 간편식을 또 먹는 편. 평소 유지기에는 이렇게 2번의 식사와 점점짜리 간식들 먹고요. 감량할 때도 이 시간대나 루틴은 바뀌지 않는데 식단을 훨씬 조이는 편이에요. 단호박, 블루베리, 닭가슴살, 시금치, 마늘 이런 꼭 필요한 영양소만 굉장히 클린하게 우선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이고요. 조만간 자세하게 영상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운동 루틴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요즘에는 PT는 안 하고 있고요. 필라테스만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라테스 하는 곳에 이제 웨이트를 할 수 있는 존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주 2, 3회 그냥 개인으로 웨이트도 하는 편이고요. 유산소는 꼭 갈 때마다 천국의 계단 그냥 30분씩 타고 그래서 언니의 웨이트 루틴이 어떻게 되냐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막 이날은 여기, 저날은 여기 이렇게 정해놓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하기가 싫기 때문에 그냥 그날 가가지고 내키는 거 탑니다. 살짝 오늘 컨디션 좋다. 에너지 조금 있다 하는 날에는 하체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몸에 열 올린다고 레그 익스텐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필라테스 선생님이 레그 익스텐션 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그거는 안 하고 힙 어브덕션이라고 앉아서 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맨몸 스쿼트로 또 스트레칭 갈겨주다가 이제 덤벨로 약간 무게를 올려가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까지 하고요. 거기에 레그 프레스랑 레그 컬까지 약간 깔짝대다가 오는 어쨌든 할 수 있는 기구 위주로 그냥 합니다. 너무 막 오늘 뽕을 뽑겠어, 오늘 무조건 하체 조진다 이러고 하면은 잘 시작을 안 하게 돼가지고 일단 대충 내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삘 받아서 더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최애인 등 운동. 제가 등이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등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주 하는 편인데 우선 데드리프트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데드를 조금 오래 해줍니다. 빈봉으로 하다가 점점 무게 끼워주면서 그리고 이제 시티드로 앉아서 이렇게 당기는 거 있잖아. 이거랑 랩풀다운 위에서 당기는 거 그거 2개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약간 삘 꽂히는 날은 어시스트 풀업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하기 싫다, 오늘 힘이 없어 할 때는 상체를 해주는데요. 왜냐면 땀이 별로 안 나거든요. 상체라고 하면은 어깨랑 가슴이죠. 여기를 조금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이렇게 하다가 스미스 머신에 대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조금 해줍니다. 그걸로 스트레칭을 하고 다들 아시죠? 사레레 겁나 조져준 다음에 체스트 프레스 해주고 백덱 플라이 해준 다음에 가끔 숄더 프레스 이렇게 해주는 편. 레전드.
네,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 기구를 다 띄워드렸는데 그 헬스장 가면은 코치님들 계시잖아요. 자세를 좀 모르겠다 할 때 굳이 PT를 끊지 않아도 물어보면 다들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보기. 이 외에 운동은 날씨 좋을 때 밖에 나가서 슬슬 조깅식으로 러닝 뛰는 거? 생각날 때 플랭크. 폼롤러는 그냥 편집할 때 너무 뻐근하면은 수시로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항상 배에 조금 힘을 주고 다니는 습관이 있습니다. 복압을 조금 잡고 자세를 바르게 이렇게 의식적으로라도 하고 다니니까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네. 살려고 하는 운동이죠. 그리고 폭식 방지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진짜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본 결과 무조건 의식적으로라도 천천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 밥 먹을 때 흐름 끊기면 안 돼. 이 말을 진짜 자주 하잖아요. 이 흐름을 의식적으로 깨줘야 돼요. 진짜 세워라 내워라 먹으면 배가 엄청 빨리 차가지고 양이 엄청 많이 줄게 되는데 저는 보통 편집을 하면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 입 먹고 내려놔. 그리고 한참 하다가 또 한 입 먹어. 세워라 내워라 씹으면서 계속 해요. 그래서 밥을 최소 3-40분 정도는 먹는데 이렇게 해야 덜 먹습니다, 여러분. 그냥 TV 보면서 밥 먹을 때도 한 입 이렇게 먹고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가지고 먹어요. 이렇게라도 의식적으로 이 흐름을 깨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입맛이 떨어져요. 너무 저염식을 먹거나 소스까지 다 제한하겠어 이렇게 소스까지 끊어버리면은 이 욕구가 점점 불을 지펴가지고 음식을 너무나도 땡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평생 소스 안 먹고 평생 그냥 엄청 싱겁게 먹을 거 아니면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이성의 끈을 놔가지고 막 폭식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맛있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다시 건강식을 드시면 됩니다. 다음날 운동 더 해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날 공복 시간 조금 더 가지면 되는 겁니다.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각박하게 하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옥죄일수록 이 욕구는 더 심해진다.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은 아예 안 드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배달 음식 당연히 먹고요. 떡볶이, 마라탕 뭐 다 먹어요. 먹는데 만약에 마라탕을 먹는다 하면은 최대한 그 컵누들 마라탕 면으로 이렇게 커버를 쳐보고 그래도 안 된다. 나 마라수혈이 너무 필요해 라고 하면 마라탕 재료 중에 당면류라던가 어묵 이런 거는 제외를 하고 시키는 편. 그리고 그거를 또 세워라 내워라 먹는 거죠? 최대한 과식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맛있는 거를 내일도 먹을 수 있고 모레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이 남은 음식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단 거, 빵, 입 터짐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아니 사람 입맛이 바뀌는지 저 단 거를 진짜 안 좋아하는데 단 거 처돌이가 돼가지고 너무 땡기는 거야 단 게. 그래서 뭐 시중에 파는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먹어보고 쉐이크, 초코맛 이런 것도 먹어봤는데 이제야 그 당 초돌이들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어. 그걸로 이게 막아지지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땡길 때 애매하게 저당 뭐 저칼로리 어쩌고 저쩌고 막 여러 개 먹느니 그냥 진짜 개단 거 있죠. 페레로 로시에 아니면 해피포 이런 초콜릿 이런 거 하나를 사가지고 그거를 그냥 왁 먹어요. 이 당 수치가 갑자기 빡차게. 그런 걸 딱 하나만 그냥 맛있게 때려주거나 아니면 진짜 맛있는 조그만 빵 하나를 사서 그걸 그냥 먹습니다. 그걸 먹어줘야 이 욕구가 해소가 돼. 그렇게 제대로 된 거 한번 때려주니까 또 당분간은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조금의 알찬 행복을 즐기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몸무게 강박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크게 몸무게에 대한 막 강박이 있다기보다는 그 정해진 몸무게는 있어요. 이제 감량기에 들어간다 할 때는 46에서 47 정도로 빼고요. 46이 제일 화면에 잘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유지기 때는 49 정도까지 그냥 풀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요가 온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요요는 크게 온 적은 없고 뭐 가끔 여행을 좀 길게 간다던가 하면은 52 정도까지는 찐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급하게 찐 거기 때문에 또 며칠 이렇게 하면 돌아오더라고요. 막 배달 음식 자주 먹고 이랬던 식습관 자체를 바꾼 게 제일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유지하는데. 그리고 또 많았던 질문. 가짜 배고픔 참는 법. 가짜 배고픔을 참는 법. 저녁에 어떻게 배고픈 걸 참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진짜로 내가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 입이 심심하고 약간 허기지는 거. 그럴 때는 일단 물이나 콩물 이런 거를 먹어보십시오. 왜냐면 사람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이걸 배고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진짜 많대요. 내 몸은 수분이 부족한 건데 그 신호를 배고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이나 두유를 먹어봐라.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짜로 배고픈 건지 진짜 배고픈 건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저녁에 음식 참는 법. 이거는 사실 참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악으로 깡으로 참는 거거든요. 이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선 원래 먹는 마지막 식사의 양을 조금 더 늘려준다거나 포만감이 오래가는 걸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 야식을 참는 거는 그냥 참는 겁니다. 내일 붓기가 빠져있을 나를 생각하면서 참고. 저는 초반에 먹방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먹방 보면은 좀 더 배가 고파진다는 사람이 있고 이게 충족이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충족되는 쪽이라 가지고 먹방을 진짜 누워가지고 2~3시간을 봅니다. 이거를 계속 주구장창 보다 보면은 그냥 음식에 질려버려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해결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참는 치트키는 없다. 그리고 이제 정체기 때 어떻게 하시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버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바꿔줘야 됩니다. 저는 식단을 좀 바꿔줬거든요. 닭가슴살이나 목살 이런 육류를 계속 먹다가 이걸 해산물로 바꿨더니 좀 확 빠졌던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탄수화물이 너무 적어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끼니마다 적정량씩 잘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보조제 이야기. 보조제에 관련된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제가 보조제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긴 했어요. 왜냐면 보조제에 관련한 광고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테스트를 해봐야 하니까 정말 너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샘플을 많이 먹어봤는데 이게 초반에는 좀 효과가 있나 싶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런 단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조제를 먹거나 보조제 광고를 한다거나 할 생각은 없고요. 이게 보면은 의존성도 되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평생 그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직까진 보조제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모두. 그리고 다음은 변비 이야기인데요. 변비는 어릴 때는 진짜 심했거든요. 한 20살 초반 때까지 변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먹는 양은 그때가 훨씬 많은데 다이어트 시작을 하고 나서는 생리 전이나 이때 말고는 심하게 변비가 온 적이 아직은 없고요. 약간 자고 일어났는데도 소화가 덜 된 것처럼 더부룩하다 할 때는 공복에 사과를 그냥 먹어주거나 아니면은 사과, 양배추, 당근, 그 CCA 주스 다들 아시나요? 나름 핫했던 주스인데 이게 맛은 그렇게 있진 않지만 그거를 먹어주면은 바로 화장실 갑니다. 직방이에요, 진짜. 그리고 종점딸이 있었던 질문인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 생리 주기도 불규칙해지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증상이 다양한데 저는 일단 생리 주기가 한 달에 생리를 2번씩 한다던가 2~3달에 한 번 생리를 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약사분 유튜브를 보고 이노시톨이라는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먹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주기가 좀 길긴 하지만 들쑥날쑥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치료제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진 않나 싶습니다. 이노시톨 강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 박약일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빼도 된다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중요한 촬영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빡세게 다이어트를 할 때
가끔씩 그냥 짜장면에 수프림 치킨 퍼먹고 싶은 그때가 있어요. 이 정도 뺐으면 됐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약간 살이 붙어서 핏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촬영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줄띠를 봅니다. 줄띠 직캠을 보면은 그렇게 의지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의지박약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은 다이어트가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건강이 메인이 돼야 되고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운동생활 하다 보면은 다이어트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근데 언니는 왜 다이어트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내 직업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 Q&A 한번 찍어봤는데 약간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